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흉기 습격 사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51 열어놓겠습니다. 또 방송 중간에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주니까 벌써 1년 넘었네요. 2023년을 뒤흔든 사건 탑5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엊그제부터 사건들 많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이건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죠. 예. 뭐 오전 10시 반쯤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또 이제 그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쓰러지시는 장면 이런 게 다 저기 생중계돼 갖고 그리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사건의 개요는 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관련된 현장 브리핑을 받고 이동하던 중에 지지자로 표시된 뭐 복장을 한 어떤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의한 습격, 그러니까 왼쪽 목을 찔린 후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목 부위를 다쳤는데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이 목 위로 올라가는 건 경동맥이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정맥, 동맥, 네. 정맥이죠. 네. 근데 이제 동맥은 안쪽에 있고 정맥은 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왜 이게 중요했냐면 뇌에 영향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경정맥이 동맥이 손상됐으면 거의 그 즉사 형태가 되죠. 네. 왜냐하면 거의 뭐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출혈이 있었을 것이니까. 근데 정맥 다행히 그건 피하고 정맥 쪽으로 조금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흉기 정확히 말하면 예기라고 해야 되죠. 예기로 정확히 공격 지점을 찌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간 피부가 뭉개진 형태, 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상처상으로는 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혈관을 상당 부분 손상시킨 형태, 그 상태로 위험한 상태. 왜냐하면 이게 이 지혈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생기거든요. 네. 혈전이 뇌와 연결되면은 이게 서히 치명적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후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 대표 습격이 사용된 흉기는 총 길이가 18cm, 칼날 길이 13cm,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흉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는 그냥 등산용 칼 정도인데요. 네. 이거를 이 범인이 우리는 이 사람 칼로 구입을 했는데 네. 검으로 만든 겁니다. 예. 칼과 검의 구분을 아시죠? 양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는 용도의 것을 찌르는 용도로 개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날을 제거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공격성을 할 수 있게끔 특정한 테이프를 감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그리고 뭐 어떤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흉기를 일종으로 개조를 한 거죠. 예. 속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치료 경과를 집도의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어제 서울대병원 측이 치료 경과를 밝히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았거든요. 예, 뭐 적절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있고 예. 리포트 대사의 사례에서도 직접적으로 치료한 네. 전문적인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그거를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 개인정보 개인정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인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대병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겠죠. 예,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병원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나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해소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교수님, 프로파일러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뭐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빼고 네. 범죄적인 해석만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고 예. 형태적으로 말하자면 흉기가 어떻고 어떻게 공격했고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미리 답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적인 차원에서 일단 먼저 분석을 한 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차후에 어떤 배경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뭐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의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뭐 조직적인 배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일단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살인의 의도는 있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네. 있고 그거를 숨기지 않았다. 네. 이거는 뚜렷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는 일종의 정치적인 형태의 테러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본인이 명확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근데 문제는 이게 조직적인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위 우리가 뭐 어떤 뭐 방송이나 어떤 전문가들도 백색 테러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거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조직적인 어떤 근거 하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성립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테러를 가했다고 하면 그냥 정치 테러. 그러니까 예. 단순 개인에 의한 정치 테러.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백색 테러로 가면 어떤 조직적이거나 음모적으로 우익에서 좌익을 치는 그렇죠. 좌익 정치인을 치는 그런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하고 좌익 그 사람이 이제 우익 정치인을 치면 적색 테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배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예. 때문에 그건 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건 네. 추후에도 뭐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네.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왜 이 사람이 종이왕관에 매우 이상하게 종이왕관 나는 이재명이다 쓰고 네. 여러 동선을 겹치면서 이 어떤 피켓 같은 것도 하면서 마치 민주당 지지자로 표현됐는데 네. 근데 왜 그럼 민주당 대표를 공격했느냐? 네.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반대자가 위장해 갖고 그렇죠. 그걸 위장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당 색을 입은 후에 공격했다. 네.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그게 아니라 진짜 민주당 지지단 맞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일종의 집착적인 망상이 생겨서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신이 생각한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상에서 벗어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네. 예.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 대표 이러면 안 돼. 이건 내 용납할 수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격했을 수도 있고. 있고 저 반대의 경우도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럼 완전 반대쪽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려진 용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대략적으로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봐야 뭐 될것 같아요. 나오는 뭐 여러 언론의 걸 좀 종합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2022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
뭐 부산이든 봉하마을이든 여기까지는 확인된 팩트 같습니다. 예. 뭐 이름은 김某某씨고 나이는 67세고 네. 서산 어느쯤에서 이 뭐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거기까지는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뭐 어떤 보도는 좀 뭐 소심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유튜브를 크게 틀고 다니기도 한 것 같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뭐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대하기 힘들어. 네. 이런 경우가 막 섞여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한 사람을 그렇게 테러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우려스럽네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흉기 피습 사건도 심각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 논리와 성향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사람들 그리고 논객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나 SNS로 퍼나르는 사람들 또한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보며 확신이 없으면 절대 퍼나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의견들이라고 봅니다. 예, 심각하게 한국의 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언론 상황이.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이런 편가르기나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주장에 맞는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드는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부산지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이제 살인미수 혐의로 신청했다고 해요.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 큰 사건들 많을 대체적으로 텐데.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뭐 영어로는 에로토매니아라고 하는데요. 매니아라는 것을 이게 이 범죄 학적인 개념으로는 일종의 집착, 네. 아주 그냥 심각한 형태의 집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에로토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것을 아주 빠지는 거죠. 홀랑 빠지는 형태. 그러니까 망상적 집착 뭐 이렇게 애정망상.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애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표현이 조금 가치적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니까 네. 여기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좀 완전히 홀릭된 네. 중독적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토커 예.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아이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 심각하게 괴롭히고 막 네. 그러는 사람들 네. 악플을 달거나 막 이러거나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뭐를 막 이상한 것도 뿌려놓고 이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심각한 스토커 같은 사람들의 범주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형태가 정치인이나 셀럽이나 유명인한테 갔을 가능성 네. 지금 이 사건은 그랬을 가능성을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존 레논을 살해한 데이빗 체프먼이 초기에는 존 레논의 광팬이었다고 잘못 알려진 적이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이제 그런 망상 스토커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죠. 그게 뭐 실제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차치하고 네.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가 생각한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존 레논은 특정한 음악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노 요코를 만나서 음악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예. 그게 싫은 겁니다. 네. 그 내가 생각하는 존 레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존 레논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짜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어떤 다른 형태의 암살 사건이나 암살 미수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뭐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암살 미수 사건 힝클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행동을 하는. 조디 포스터.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여배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생각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에로토매니아 범죄, 에로토매니아 뭐 증후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치에 불만이 있다고 이제
계란을 던지거나 예. 이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용납이 되죠. 네. 예. 근데 흉기로 공격한다. 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망상 스토커의 경우는 이건 심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 트라우마가 구조화됐다고 보면 되죠. 네. 구조화된 게 행동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심리 구조화까지는 가지만 심리 구조화된 것이 행동으로 촉발되는 건 다른 문제죠. 네.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누구나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가 사이버 공간이 매우 확대되고 네. 그 혐오 표현이라든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공격 행위들이 일종의 가치를 얻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고무되고 두둔하고 막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게 현실 속에서 예. 반영이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확증편이가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형태의 유튜브만 틀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형태의 뭐 정치적인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돌의 그 음악을 남이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틀어놓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예.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 당신 조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 교환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감각이 퇴행이 돼 갖고 예.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뻥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휘두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힘의 정도를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자식한테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싫은 소리가 들어오면 갑자기 확 폭력적 언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외로운 땡땡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정부나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외로운 땡땡.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사람. 이 땡땡에 들어갈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외로운 땡땡입니다. 작년에 지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셨 네. 법무부 장관이시고 지금 비대위원장이셨던 분이 이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외로운 땡땡을. 예.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를 공격해야 되겠다고 여러 사람이 모의를 한다거나 어떤 집단에서 하고 한 사람의 하수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조직적인 테러가 되는 거죠. 그럼 백색 테러, 적색 테러. 예. 뭐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조직화된 테러죠. 근데 이 67세 김모 씨가 여러 가지 이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혼자 뭐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런 외로운 땡땡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보통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예. 특정한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든 셀럽이든 연예인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외로운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이죠.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표라든가 그때 2000 몇 년이었죠? 2006년도에 지모 씨 뭐 이렇게 되고요. 예. 마크 리포트 대사의 김기종 사건.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건과 비교가 되죠. 어떻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겠네요. 약간 그 살인의 고의로 연결해서 판례상으로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그 테러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상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요. 최종 판결이 대신 리포트 대사의 김기종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예. 인정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은 이제 배는 형태입니다. 예. 이게 배니까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예. 그리고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는 흉기니까 찌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살인의 고의.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김모 씨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찌르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특히 목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살인의 고의. 그래서 살인미수로 네. 영장이 된 거죠. 처벌은 어떻게들 받았습니까? 박근혜, 리포트, 송영길 각 세 가지 사건. 아까 뭐 살인의 고의는 그렇다 쳐도 형량은 무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모 씨 같은 경우 징역 10년. 네. 이었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 리포트 대사의 김희종 씨도 그에 준하는 형태가 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이거 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자체 플러스 사회적 파장 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협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은 시민을 최전선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경호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깝게 만나서 스킨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손도 만지고 그러면서 뭐 말도 들어주고 그러면 최소한 1m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1m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흉기를 휘둘르면 분명히 위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경호원들 경호 인력이 개입해서 네. 이 사람이 진짜 이 지지자인지 아니면 뭔가 위해가 없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훈련된 인력들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죠. 그렇겠죠.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인력들은 사실은 형사하고 기동대지 네. 경호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요번에 41명 있었다고 하는 인력들은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예. 여러 정치인에 대한 경호 경비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예. 박근혜 전 대표가 그때 2006년에 상해를 당했을 때 예. 당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뭐 위로의 뜻으로 뭐 일본 소고기를 보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아베 총리가 유세 중에 또 총 맞아 돌아왔잖아요. 재작년에 예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본 경찰의 심각한 경호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훈련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훈련이 너무 미숙한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발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발에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발에 있을 때 바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 거죠. 예.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경찰도 상당히 미흡한 훈련이 안 됐다. 그래서 네. 비판이 많았죠. 예. 청취자 의견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극한 대립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가 테러로 이어진 건 아닌지 우려되네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네. 지금 각종 유튜브에서는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두고 각종 추측과 억측이 난무합니다. 정치 혐오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치 테러가 어떨 때 극심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혐오 표현을 네. 자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 그 통로를 이런 사람들이 파고들어서 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아유 설마 이게 자기들은 뭐 어쩐 타인 그러니까 다른 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 요새 뭐 말 표현들이 너무 거칠죠. 거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끼리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김 씨처럼 이런 쪽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네.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뭐 죽일 정도까지 어떤 말을 주고받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각성된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에 옮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이런 어떤 혐오적 표현이나 매우 심각한 공격적 표현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그런 말 표현 하나하나가 예. 이런 잠재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한 그 방아쇠가 되는군요. 트리거가 되죠. 트리거가 되고 각성되고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땅 하는 거죠. 예. 뭔가 출발선에 저 신호총처럼 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존 레논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존 레논 아깝게 81년인가 그때 이제 총 맞아서 숨졌는데 존 레논 좋은 노래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좋아하죠. 평화 관련된 부분, 예. 반전 이런 거 많이 좋아하죠. 네, 그러면 존 레논이 부르는 Nobody Told Me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는 베프의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퀴즈 내드렸죠.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정부나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외로운 땡땡이라고 합니다. 땡땡은 어떤 동물일까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 알려드렸는데 그때 무차별 흉기 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어요.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 중에. 근데 지금 연말연시에 또 몇 건이 벌어졌죠. 예. 마포에서 벌어진 사건은 좀 황당합니다. 네. 말하자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의 친분을 그냥 똑똑 두들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인가 나와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거기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무슨 뭐 강도라든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런 형태가 그러면은 이럴 수는 있죠. 뭐 이제 그 장소나 사람을 오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강도의 목적이다, 뭐 살인의 목적이다 아니면 그런 게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아무나 네. 열린 대로 그러겠다.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일 거라는 추정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죠. 검거가 됐죠. 근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범죄의 동기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좀 모호한 부분에서 이런 형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 이제 아무리 술이 취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은 어떤 폭력적 상황을 유발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술을 마셨다. 맞고 이제 예. 이런 용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네, 40대 재미교포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그렇죠. 승용차에 접근해서 승용차 창문을 놓고 한 뒤에 문을 여니까 흉기를 휘둘렀다. 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 두들기면은 혹시 뭐 접촉 사고인가 아니면 뭐 네. 이런 거로 보고 이거 내 차에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알려주려고. 그렇죠. 그러는 줄 알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상상을 못하는 폭력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폭력이 더 사회적인 공포를 하게 하는 거고요. 네. 부산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이건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그냥 네.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겁니다. 10분 네. 동안. 네. 이게 소위 서현역 사건하고 비슷하죠. 서현역에서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공격을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좀 경찰의 대응이 좀 늦은 거 아니냐 10분 동안. 네. 만약에 그 중간에 진짜 흉기로 공격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고 네.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현역 사건에서도 초기의 대응 요 한 2, 3분 내 대응이 안 돼 갖고 9명이나 다쳤죠. 그렇게 다쳤죠. 예, 그러니까 사상자가 9명. 다행히 거기 뭐 고등학생들에는 이게 많이 좀 그거를 이제 네. 방어하기 위해서 도와줬기 망정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말했던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의 무차별 흉기 난동을 위해서 무얼 한다, 뭐 형사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럼 이게 배치가 안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인 거죠. 예. 왜 배치가 안 됐을까? 아니면 이걸 CCTV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산지하철공사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네.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산대역 사건은 이제 연말 31일 날 터졌는데 보도가 된 거는 이제 새해 들어와서 보도가 그렇죠. 됐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10분 동안 흉기 들고 배회할 때 누구를 공격하지는 못한 상태로 잡혀서 다행이죠. 예, 예. 피해자는 좀 없었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범행 저지르는 배경, 동기 그런 조사나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신림역 서현역 사건 있을 때도 그런 연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거꾸로 경찰에 물어본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 되게 당황스러운 대답을 한 거죠. 네. 왜냐? 실제로는 TF를 만들어 갖고 재작년부터 뭔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결과를 좀 내보이쇼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별로 없다. 네. 라고 해갖고 사실 작년에 네. 경찰청장이 많이 좀 질타를 받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도리마, 거리의 악마, 도리마 범죄라고 해서 거리 악마 범죄라고 해서 네. 무려 20년 혹은 10몇 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그 범죄를 연구를 추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고 제가 미국 사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70, 8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FBI 내에 이게 폭력 범죄 분석사 NCAVC 같은 걸 만들고 아예 연방 차원에서 전체적인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형태의 이상 동기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런 사람들을 범죄 수사 단계부터 면담을 해서 추적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끝까지 됐는데 네. 경찰청장은 TF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라고 이제 작년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그 뒤에 경찰청장이 좀 더 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1시 반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교수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이렇습니다. 당시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동맥에는 이상이 없다. 정맥이 닫혀서 목 속의 정맥이 65% 정도 잘려 있었다. 상처의 크기보다는 상처의 위치와 깊이가 중요하다.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다. 피떡이 많이 고여 있었고 9mm 혈관 재건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떡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혈전을 얘기를 혈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목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 고유 이름이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경정맥에는 이상이 없고 송목 정맥에 65% 이상이 잘려 있는 상태다라고 네. 지금 집도인은 말씀하신 겁니다. 네. 경정맥하고 다른 거네요. 그 안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네. 별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통칭으로는 경정맥인데 네.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고립돼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 일본과 미국에서는 깊이 있게 오랜 기간 이제 연구도 하고 대처하는 팀도 경찰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시작하는 TF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단계네요. 그래서 네. 이게 많이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왜냐? 아니 이제 한다고? 네. 아니 그동안 뭘 했길래?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네. 벌써 20년 전이나 10몇 년 전에 그런 많은 연쇄살인 사건부터 잔혹한 사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놔둔 거야? 네. 라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사건들이 연구가 안 되고 있었나? 라고 하는 되게 당혹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라든가 연쇄 사건 범인들 경우에 이제 정신 질환이 있는 걸로 판정을 받는 재판에서 판정받는 경우들이 있지 뭐 않습니까? 가끔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관리가 안 된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슷비슷하죠. 지금도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됐겠습니까? 네. 올해가 이틀 4일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법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법무법인에서의 격리 입원 처리로 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단계. 사법 입원제. 사법 입원제죠.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 위험성을 판단해서 그 입원시키는, 네. 격리시키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고 있었죠. 네. 우리는 그냥 뭐 본인의 동의, 뭐 가족의 동의 이 정도로 하고 예.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한국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낙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균형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해자의 인권도 무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즉 말하자면 균형이 사회적인 안정성과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이 안 맞았던 거죠. 네. 너무 한쪽만 너무 과도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자기의 분노를 사회에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 불행할 수 없어. 같이 불행해지자. 아니면 내 고통을 같이 너도 불행해져 봐. 뭐 이런 형태라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의 이런 상황을 바깥으로 투영하는 부분인 거죠. 네. 남 탓하는 주로 남 탓하기가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잘 따져보면 어떻게 그게 남 탓은만 있겠습니까? 자기 탓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사회적인 어떤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이 돼서 왜곡되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갖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지는. 근데 네. 그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주로 발현되는 게 힘없는 사람들, 약자, 어린이, 여성, 노인 네. 같이 이렇게 공격이 되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청담대교 진안지점에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2차로와 3차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성수대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정체는 잠실대교 벗어나면서 풀리겠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답답한 상태고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으로도 주춤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가는 길 이동량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정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여전히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목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다른 구간에 비해 이동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구리 쪽으로도 대체로 원활하지만 하월곡과 목동 나들목 일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무섭습니다. 호신용품이라도 구비해서 다녀야 할까요? 호신술을 배워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호신용품 필요합니다만 호신용품을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라든가 뭐 네. 후추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는 것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으면 필요할 수 있고 예.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만 훈련이 안 됐다.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시고.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어떤 예. 예방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품만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 충격기나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는 그건 합법적으로 용량이나 그에 따라서 쓸수 있는 구입하는 것이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불법인 호신용품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불법이야 하고 깜짝 놀랄 것들.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뭐 좀 막대기 같은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생각 외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찰들이 쓰는 이제 접이식 이게 삼단봉. 네, 삼단봉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긴 것들 대부분 불법 아닙니까? 경찰 장비에 대한 법이 따로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장비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강도와 격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썼다 그 도구에 따라서
그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그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힘껏 맞서 대응을 하셔야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례와 관련돼 있는 생명과 관련되는 네.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그냥 단순히 절도가 아니고 강도는 나를 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칼이 있으면 칼을 집어서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정당방위는 너무 좁죠. 한국의 경우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해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실 사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네. 사실 좀 이걸 뭐라고 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적어도 이제 그런 건 필요하죠. 네. 아니면 뭐 죽봉 같은 거라든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집에 좀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정부나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사람 외로운 땡땡. 이 땡땡에 들어갈 동물의 이름은 늑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추첨을 통해서 2372님 축하드립니다. 선정되셨습니다. 네, 채널 고정 중인 택시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